시의회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사전 심의안과는 달리 일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돼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분신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오늘 오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간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항변의 의미가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범시민 비대위가 강원도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과 로즈 와일리의 블록버스터 전시가 내일부터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예산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예산 심의 절차를 왜 거쳤냐며 일부 의원들은 퇴장했는데 시의회 측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 소위원회를 꾸려 지난주에 추경 예산을 심의했던 예산특위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4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개 사업 27억 5,30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백시 의원 3명이 본회의 현장에서 3개 사업에 대해 태백시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발의했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발의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장을 포함한 전체 시의원 7명 가운데 시의원 3명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스포츠재단 설립과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 부영아파트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된 25억 원가량입니다. 퇴장한 시의원들은 스포츠재단은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 지역사회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고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태백시의회 측은 스포츠재단 설립 예산은 타당성 검토 차원이고 힐링 레저파크는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돼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며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건은 삭감이고 저 나머지 뭐 원하는 다 통과. 그렇지. 의결했잖아요. 아까 방문에 떠들었잖아요. 예산 특위를 거친 결정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번복되는 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사전 예산 심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태백시 의회가 행정부 견제에 충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 씨가 오늘 오후 1시 9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양 씨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은 채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분신 전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강원도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망상 1지구 사업이 10년간 삽 한 번 뜨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 사유재산 사용 제한 등으로 시민 피해가 크고 지역 개발의 희망도 무너뜨렸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범대위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사업자 선정 특별감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나자 부실감사라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계좌번호가 포함된 모친상 부고 문자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태백시의회 정연태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이상호 태백시장 이름으로 돈이 입금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단체 부고 문자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조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사실 여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이 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단체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강원외고가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13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전형 기간이 전기에서 후기로 바뀌면서 한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추가 모집하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거나 재수를 해야 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개교한 강원외고. 13년 만에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조만간 강원도 교육청에 농어촌 자율고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자율고를 시도하는 이유는 경쟁력 때문입니다. 강원외고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개교 이래 처음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입에서 자연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도 외고 내에서 자연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상위권 친구들이 저희 학교도 다 이과로 바꿔서 메디컬로 약간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추세라서 농어촌 자율고로 바뀌면 이과 우수 학생도 선발할 수 있고 국영수와 같은 주요 과목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정 시기는 내년부터. 하지만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고입 전형에서 평준화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지역 학생이 강원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화천, 인제와 같은 비평준화 지역에 추가 모집 학교로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 강원 외고는 사전에 지원 예정자를 파악해서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끼리의 조율에 의해서 원서 접수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원도 교육청은 아직 농어촌 자율학교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학 전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자율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자율고로의 변화를 앞두고 불합격자가 얼마나 나올지가 신입생 모집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세계 정상급 미술 작가의 작품이나 세계 유물을 유치하는 전시를 블록버스터 전시라고 부르는데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과 로즈 와일리 등 영국 현대미술 두 거장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 전시가 강릉에서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가 프리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갑 그림 위로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가 결합해 단어의 운율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헤드셋과 테니스공 옆으로 태블릿 일부가 화폭에 담겨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는 이의 상상력과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영국 개념미술의 선구자이자 런던 올림픽의 대표 포스터를 만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입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데미언 허스트, 마크 퀸 등 21세기 현대미술을 주도하고 있는 YBA, 즉 영국의 젊은 작가들을 길러낸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전시 공간 다른 한쪽에는 분홍색 성 속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는 공주를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76살 최고령 신진 작가로 데뷔해 천진난만한 그림체와 산뜻한 색감으로 세계 미술계를 단숨에 사로잡은 로즈 와일리의 작품입니다. 현대미술 두 대가의 작품 60여 점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전시됩니다. 영국의 두 거장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고 기획한 대형 전시입니다. 전시는 일상의 인용,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은유적 사물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두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는 하루 3번 해설을 돕는 도슨트 투어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즈 와일리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예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조명하고 또 예술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는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미술 작가들의 발표 공간에서 대형 기획 전시관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 이 문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형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특히 지난달 강릉 산불 이후 강릉 관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문화예술 관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5월하고 6월은 또 강릉 방문의 달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자연적인 그 정치도 보지만 또 우리 강릉 아트센터에 와서 현대 미술을 관람을 하면 굉장히 그 만족도도 높아지고. 한편 본격적인 전시회에 앞서 블로그 등 미디어단에 공개된 프리뷰 행사에 전국에서 5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이번 전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내일 혹은 모레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열더라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5월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강특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시설로 이주를 마친 가운데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입주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재민들은 현재 이젠과 키스트 관사 등 임시 거주시설 20여 곳으로 이주했으며 LH가 제공한 임대주택 33동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19동에는 중앙대책본부의 피해 규모 확정 발표 이후 이재민들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고 이동진료소와 세탁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주일간 이어진 지진이 지난 29일 밤 11시를 마지막으로 사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시 북동쪽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30번의 지진이 발생한 뒤 오늘까지 사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충북 옥천군 인근에서 2번, 5월 1일 충북 옥천군과 충남 공주시,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지진이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삼척시 원더급의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한 동이 모두 타고 68살 민모 씨가 등 쪽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평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30명으로 한 주 전보다 40명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둘째 주 369명을 기록한 뒤 9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2주 연속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모두 457명이 새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91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강릉에서 도내 첫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습니다. 강릉시와 속초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명주동과 남문동 일대 지역 상권에 올해 말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강원도 대표 관광지로 로컬 기획자인 칠성조선소와 함께 야간 콘텐츠 개발과 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선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 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지하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시범 사업을 행안부에 제출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하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지하 시설물 위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10만 5,768건 가운데 5월이 11,358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과 8월이 10,000건 안팎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는 10만 명당 0.2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19명보다 높아 보행 안전이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행 사상자 가운데는 저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40.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 내 연식이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